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곳 사랑방 울림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점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헌신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부모의 등골을 빼먹다 못해 그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평생 몸에 밴 고기 냄새 때문에 딸에게 외면당했지만 결국 그 냄새나는 뚝심으로 인생의 진짜 자유를 되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함 뒤에 진한 울림이 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님, 도대체 전화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게 앞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번호키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못해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했습니다. 평소엔 그토록 점잖은 척, 있는 척하던 사위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볼품없이 떨리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 같은 아우성을 듣고 있는 강덕칠 씨의 표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지금 막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7번 국도를 자신의 새 캠핑카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내리자 비릿하면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맡았던 곰탕 국물 냄새와는 전혀 다른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덕칠 씨는 핸들에 한 손을 얹은 채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번호키 고장 난 거 아니다. 바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지. 네? 주인이 바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건물 팔았다. 너희들이 유럽에서 와인잔 부딪히며 웃고 있을 때 나는 건물을 넘겼어. 이제 그 건물 내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건물을 팔아요. 전화기 너머로 딸과 사위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규였지만 덕칠 씨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놓인 낡고 찌그러진 국자 하나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평생 몸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짙은 고기 누린내. 자식들이 그토록 창피해하고 혐오스러워하며 코를 막았던 그 냄새가 이제야 비로소 동해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랜드마크 200억 자산가이자 덕칠 곰탕의 창업주 강덕칠 씨. 그는 왜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몰래 평생 일군 건물을 팔아치우고 이렇게 호련히 떠나야만 했을까요? 40년 곰탕 장인의 마지막 육수보다 진하고 그 어떤 사이다보다 톡 쏘는 강덕칠 씨의 인생 역전 드라마. 그 시작은 40년 전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골목길에서부터였습니다.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서울 성수동이 화려한 카페거리가 되고 힙한 젊은이들의 성지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곳은 기름때 묻은 공장들이 즐비한 회색빛 동네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던 노동자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쏟아져 나오던 그 좁은 골목어기. 그곳에서 29의 젊은 강덕칠은 리어카 한 대를 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밥은 무한정 퍼드립니다. 배고픈 사람 그냥 가지 마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가진 기술이라곤 투박한 손으로 고기를 삶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핏물을 빼고 사람 키만한 가마솥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한여름 가마솥 앞의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고 종아리는 열기에 이거벌겋게 벗겨졌습니다. 한겨울에는 더했습니다. 살을 애는 찬물에 고기를 씻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갔고 그 틈으로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덕칠 씨가 쉴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 엎인 젖먹이 딸 세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난상 끝에 세리를 낳고 세상을 떠난 후 덕칠 씨에게 이 작은 생명은 우주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곤히 잠든 딸을 보며 덕칠 씨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이 기름 냄새, 고기 냄새 맡지 않게 하겠다. 남들처럼 예쁜 옷 입히고 피아노 치게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키우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덕칠 씨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덕칠 씨의 옷에서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쿰쿰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덕칠 씨에게 수치가 아닌 훈장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진해질수록 딸 세리의 옷은 고급스러워졌고 세리가 다니는 학원은 늘어났으며 마침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딸의 유학 자금을 보내기 위해 덕칠 씨는 10년 된 러닝셔츠를 기워 입으면서도 딸에게는 매달 수백만 원을 송금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칠 씨의 리어카는 5평 가게가 되었고 그 가게는 다시 2층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수동이 천지개벽하듯 개발되면서 덕칠 씨의 곰탕집은 5층짜리 번듯한 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성공하셨네요. 자수성가의 표본이십니다. 이제 그만 펜대 굴리며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덕칠 씨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새벽 4시면
목이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주방에 나가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손톱 밑에 낀 시커먼 때가 딸아이의 손톱에 칠해진 화려한 젤 네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번듯한 사업가라는 사위 박민석을 데려왔을 때도 사위가 하는 사업이 위태로워 보여 내심 불안했지만 딸이 좋다면 그만이라며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딸 세리가 자랄수록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그 냄새를 훈장이 아닌 끔찍한 수치로 여기고 있다는 걸 덕칠 씨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달 강덕칠 씨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사위 박민석이 예약했다는 그곳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딸 세리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덕칠 씨는 딸이 사준 하지만 몸에 맞지 않아 영 불편한 양복을 입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칠순이라고 거금을 들여 차려준 생일상이라 기분 좋게 웃으며 잠시 화장실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세리와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덕칠 씨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그만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아빠한테서 나는 그 냄새,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안 가려지네. 아까 내 친구 미경이가 지나가면서 어디서 고기 샀냐고 묻는데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진짜 그냥 주방 직원처럼 구석에만 계시라고 할 걸 그랬나봐. 창피해 죽겠어 정말. 딸 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자신의 피와 땀인 그 채취를 그토록 역겨워하고 있었다니. 에이 당신이 참아.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장인어른 기분 맞춰드려야 그 건물 증여 이야기도 꺼내지. 내 사업 지금 자금줄 막혀서 숨 넘어가기 직전인 거 알잖아. 오늘만 비위 맞추면 돼. 알지? 아는데 비위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곰탕집인지 뭔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 그 자리에 와인바 차리면 월 매출이 얼마인데 저 노인네 고집 때문에. 아우 진짜 냄새나서 옆에 서 있기도 싫어. 무슨 노인네 냄새랑 고기 냄새랑 섞여서. 쉰 목소리 낮춰. 아무튼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오면 바로 작업 들어가자고. 공동 명의로 돌리면 세금 아낀다는 핑계 대면 무조건 넘어오실 거야. 노인네가 복잡한 세법을 알기나 하겠어? 우리가 하자는 대로 도장만 찍게 하면 돼. 건물만 넘어오면 바로 담보대출 풀로 당겨서 숨통 좀 트자고. 덕칠 씨는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이라니.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내 목숨 같은 가게를 없애고 와인바를 차리겠다니. 게다가 믿었던 사위란 놈은 내 건물을 담보로 빚잔치를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돈줄, 빨대 꽂기 좋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덕칠 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비상구 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 딸을 괴물로 키웠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어. 잔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웃고 기계처럼 술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칠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소주를 2병이나 비웠지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다음날 아침 10살 된 손녀 지유가 학교 가기 전 덕칠 씨 품에 안기며 했던 말이 결심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지유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을 자신의 보드라운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는 맛있는 냄새나. 난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나는 할아버지 냄새가 따뜻해서 좋아.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핏줄 지유. 저 맑은 눈동자. 덕칠 씨는 지유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마저 저 탐욕스러운 부모 밑에서 크면 어떻게 될까? 덕칠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꺼내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나 이제 그만할라네. 자식 농사는 망쳤지만 내 남은 인생은 좀 찾아야겠어. 그리고 우리 지유를 위해서라도 저 녀석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아주 뼈저리게 말이야.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딸 내외가 비행기 티켓을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에 지유 방학이라 유럽 좀 다녀올게. 한 2주 걸릴 거야. 가서 지유 견문도 좀 넓혀주고 우리도 힐링 좀 하고 오려고.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 다녀오너라. 아빠 가게 잘 보고 계세요. 아 그리고 다녀오면 건물명의 문제 좀 진지하게 상의해요. 요즘 상속세니 증여세니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크대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다 아버님 위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덕칠 씨였지만 그는 그저 헛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박한 웃음 뒤에 감춰진 서늘한 칼날을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다녀오면 많은 게 해결돼 있을 거다. 아주 깔끔하게 말이야. 딸 가족을 태운 공항 리무진 버스가 멀어지자마자 덕칠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부터 건물을 통째로 팔라고 끈질기게 찾아오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개발 팀장의 명함이었습니다. 덕칠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 덕칠 곰탕 강덕칠이요. 지난번에 말한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덕칠 씨의 조건은 단호했습니다. 건물 통매각하겠어. 시세보다 10억 싸게 주겠어. 200억이면 되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는 것까지 딱 2주. 그 안에 끝냅시다. 현금 박치기로. 복잡한 거 싫고 딸 내외 오기 전에 모든 절차 마무리해 주시오. 20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단 2주 만에 가능할까 싶었지만 워낙 성수동 노른자 땅인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이라 대기업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법무팀이 밤새워 달려들었고 계약서는 속전속결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덕칠 씨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짐 정리였습니다. 덕칠 씨는 영업이 끝난 늦은 밤 평생 함께한 주방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김 실장, 박 여사, 최군. 모두 10년,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 박 씨, 그리고 우리 막내 최군. 그동안 고생 많았네. 내일부터 가게 문 닫는다. 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나 이제 은퇴하려고. 이건 자네들 퇴직금일세. 법정 퇴직금에 내가 섭섭지 않게 더 넣었어. 그동안 고집센 노인 내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맙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 김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직원들과의 이별. 덕칠 씨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었습니다. 정작 피를 나눈 가족은 나를 버렸는데 남인 이들이 나를 위해 울어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고 난 뒤 덕칠 씨는 딸 내외가 살던 4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짐들 싹 다 빼주세요. 버리는 건 아니고. 저기 경기도 광주 외곽에 컨테이너 창고 하나 빌려놨으니까 거기로 보내버리세요. 딸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사위의 골프채, 허세 가득한 수입 가구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텅 빈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마저 떼어냈습니다. 덕칠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1층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40년을 끓어오르던 가마솥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덕칠 씨는 평소 아끼던 낡은 칼과 손잡이가 다 다른 국자, 그리고 아내의 사진만 챙겨들었습니다. 안녕. 내 청춘, 내 인생. 이제 고기 냄새랑은 작별이다. 잘 있어라. 마지막 날, 덕칠 씨는 미리 주문해둔 최고급 캠핑카를 인도받았습니다. 통장에는 세금을 제하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번호로 개통한 최신형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 딸 세리와 사위 민석은 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가서 짐 풀자마자 아버님한테 도장부터 받자. 이번 사업 자금 융통하려면 시간 없어. 은행 지점장님이랑 내일 점심 약속 잡아놨지? 당연하지. 그나저나 그 곰탕 냄새 또 맡아야 한다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네. 빨리 건물명에 가져오고 1층 곰탕집부터 싹 밀어버리자고. 와인바 공사 바로 시작해. 인테리어 견적 3억 뽑아놨어. 리무진 택시가 성수동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여야 할 덕칠 곰탕의 낡은 간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을 덮은 거대한 회색 가림막과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 9월 오픈 예정 전면 리모델링 공사 중. 기사님 여기 맞아요.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왜 공사를 해요? 번지수 제대로 찍으신 거 맞아요. 여기 맞는데요. 덕칠 곰탕 자리. 주소 찍으신 대로 왔습니다만.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넛이 나간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층 유리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인부들이 해머로 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뭐야? 우리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이라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사위 민석이 소리치며 달려들자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 지난주에 매매 끝나서 우리 회사로 넘어왔는데 건물주가 다 비워줬구만. 매매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었는데.
세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셔터문에 붙어있는 A사 용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뚤배뚤하지만 힘있는 덕칠씨의 글씨체였습니다. 고기 냄새나는 늙은이는 이제 주방을 떠난다. 내 인생의 육수는 이제 나를 위해 끓이마. 너희들 짐은 경기도 광주 컨테이너 창고 302호에 있으니 찾아가거라. 보관료는 딱 한 달 치만 냈다. 그 뒤로는 폐기 처분된다고 하니 서둘러라. 그제야 사위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200억이나 되는 건물을. 그게 어떤 돈인데. 덕칠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의? 내 재산 내가 파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고기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겨워서 옆에 서기도 싫다며.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며. 그래서 그 냄새나는 가게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니 아버님. 그건 오해시고요. 그래도 저희 갈 곳도 없는데.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짐은 또 왜 컨테이너에 있어요? 왜? 화장실에서 너희들이 짓거리던 말 내가 다 들었다. 내 놈 사업한다고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빚내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건물을 공동명의로. 웃기지 마라. 젊은 놈들이 사지 멀쩡하니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아버님 제발요. 저 지금 이 건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한 거 막히면 부도 나요. 저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감옥 가기 싫으면 곰탕 국물이라도 팔아보든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와인바라도 차려보든지. 끊는다.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지고 사위 민석의 휴대폰에는 빚독촉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세리는 텅 빈 건물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 제발 돌아와.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건물 팔아서 부자된 딸이 너무 좋아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덕칠씨의 인스타그램은 요즘 실버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오늘은 여수 돌산대교 아래서 자연산을 한 접시 합니다. 국물이 끝내주네요.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덕칠씨의 얼굴은 40년 동안 뜨거운 주방에 갇혀있을 때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에 피어있던 검버섯도 옅어졌고 주름 사이에는 여유가 흘러넘칩니다. 고기 냄새 대신 바다 냄새, 숲 냄새가 그의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위 민석은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느라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 세리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해 만에 유류분 소송을 한 해 만에 날뛰었지만 덕칠씨가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접근하면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로는 잠잠해졌다고 하네요. 뒤늦게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죠. 덕칠씨는 가끔 손녀 지유에게 택배를 보냅니다. 전국 각지의 맛있는 특산물, 그리고 꾹꾹 눌러 쓴 손편지. 딸 내에 몰래 지유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에는 매달 학비와 넉넉한 용돈이 입금됩니다. 우리 강아지 지유야. 할아버지는 지금 남해 바다에 있어. 여기 멸치가 참 맛있구나.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지유가 크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할아버지도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사랑한다. 덕칠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특히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을 위해 땀 흘려 육수를 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제2막은 그 어떤 곰탕 국물보다 진하고 구수하게 끓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냄새난다고 타박하던 자식들에게 200억 건물 매각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금융치료를 선물하고 떠난 강덕칠씨. 어쩌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제 발로 설 수 있게, 비록 그 방식이 가혹할지라도 품 안에서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방울림 가족 여러분, 오늘 강덕칠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희 사랑방울림은 앞으로도 가슴 따뜻하고 때로는 속 시원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울림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